안녕하십니까. 미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예, 오늘은 짹짹과 친구들, 짹짹과 친구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친구는 저의 정말 너무 친해지고 싶은 친구. 제가 실제로는 만나뵙지 못해서 저는 유튜브로 항상 보고 있는 분인데 정말 부지런하고 또 마인드도 훌륭하고 이분 정말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잘 아시는 김단태로 유명한 레카왕 김단태로 유명한 우리 김동주 이루다 투자 1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단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루다 투자이름의 대표이자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 김단태, 김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김단태님, 김동주님.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죠? 그 단태님, 그냥, 뭐, 단태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단태님으로 될 것 워낙 유명하기 같습니다. 때문에. 네, 이 약간 그 대표라고 하면 좀 약간 그쵸, 그쵸. 오글거려가지고, 네, 그게 저희도 더 좀 그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있죠. 근데 왜 네네. 왜 단태로 했나요? 물론 예전에도 밝히신 바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카카오를 입사를 하게 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의 호칭을 영어 닉네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가지고 제 친한 옆에 있던 정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당시에 열심히 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데빌 메이크라이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 주인공 이름이 단테라고 해서 단테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문학 작품에서 되게 유명하신 단테라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과는 상관없고, 네, 게임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알기 전에 원래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단태님이었잖아요. 그죠? 카카오 안에서 단태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단태 신곡 그 단태 단태 아주 대단한 작품이죠. 신곡. 거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철학도 가지고 계신 우리 단태님이신데 사실 제가 이제 단태님이 카카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원래 이 단태님이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정보학도 전공을 한 공학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학도 학교에서 마치고 티맥 소프트웨어 LG전자에서 이제 개발자로 하시다가 2011년에 당시 이제 스마트폰 붐을 타고 소셜 커머스 로티플을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기억나요, 로티플. 그래서 로티플 창업하고 그때 이제 커머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올 때거든요. 아이폰 그 이후에 한국에도 스마트폰 붐이 막 일어날 때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죠, 그죠? 네네. 그래서 로케이션 타임 피플의 약자, 그러니까 합성어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로티플이 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위치 기반의 좀 실시간 커머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좀 핫하긴 핫하니까 그런 소셜 커머스라는 아이템에 모바일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모바일을 저희가 좀 앱을 막 먼저 만들고 이렇게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하던 비즈니스가 막 잘 되던 건 아니었고 단지 근데 저희가 개발 쪽으로 좀 치고 나갔긴 했었거든요. 막 특이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마 카카오 같은 회사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었는지 카카오에게 이제 인수 제의가 왔고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와 이제 M&A를 하면서 카카오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티플 이름을 또 말씀하셨는데 로케이션 타임 피플 그게 당시 사실 상당히 유명한 그 단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 하면서 세 가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케이션, 타임, 피플 그 연결한 이제 로티플이고 그 로티플을 창업을 해서 커머스를 하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에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에 카카오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식을 받았고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단태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강조하셨지만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창업도 이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기본이 이제 당시 이제 로티프를 창업하고 그 이전에 물론 우리 개발자셨고 공동 창업자셨죠, 그죠? 네네, 네, 공동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창업하시고 또 이제 카카오에 매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김단태님의 소개인데 제가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죠. 아, 그렇죠. 네네. 예. 그, 제필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은, 뭐, 네. 뭐 아, 그 친구들도 이유?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네네. 어떻게 이게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 왜 이루다 투자자면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 좀 궁금합니다. 아, 카카오 이제 이유 이유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카카오를 좀 다녔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카카오가 상장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돈이 있어도 이게 얼마가 있는지는 사이버 머니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이제 사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실감은 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상장을 하고 나니까 그게 제 핸드폰에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이 좋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날부터 저는 그 카카오 주식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좀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또 그런 즈음에 어쨌든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회사 일을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아마 직장인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회사 일에 대한 좀 모티베이션도 많이 떨어지고 또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때랑은 좀 다르게 카카오가 조금 그런 뭐랄까 너무 이제 조직도 커지고 제가 할 일이 좀 예전만큼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제 카카오를 나오게 됐고요. 카카오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뭐 계속 놀았습니다. 그래서 놀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하다가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조금 자산을 좀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 자산에서 1%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가 주변에 좀 다양한 곳에 자산을 좀 맡겨봤는데 그 성과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열받음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맡겼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하지? 약간 이런 열받음 속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풀고 싶은 문제에 기반한 창업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금융과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 스스로 너무 풀고 싶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루다 투자 이름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말씀이지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캐치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창업을 IT 쪽 이제 개발자이신데 이제 이 창업을 이제 투자 쪽으로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오늘날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거의 10여 년 전에 로티프를 인수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죠, 그죠? 저희가 첫 번째 인수예요. 카카오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고 지금 자회사도 막 수백 개씩 있지만 저희가 1호 인수 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1호 M&A고 그래서 카카오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회사가 커지니까 또 나와서 창업한 시리얼 앙트프레니어로 간 그의 첫 번째 사례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타트업 창업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거를 맡겨봤지만 다른 이제 펌들이죠. 그런 투자자문사에 맡겨봐도 수익률이 너무 낮고 사실 그분들도 비전문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창업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발을 하시다가 이렇게 한 분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 단태님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그런 분은 많지는 않죠, 그죠? 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제가 폴 그레이엄이라고 Y 컴비네이터의 그렇죠. 창업자, 예. 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에세이를 예전에 썼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할 거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해야 된다. 그분이 그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창업인 로티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풀고 싶은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셜 커머스를 제가 그러한 류의 커머스를 즐기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끌고 나가면서도 아 이거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풀던 문제였는데 그 이제 이루다를 창업을 하면서는 제가 풀고 싶은 문제였다는 점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도 그렇고 회사 일도 좀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투자 이름의 대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진짜 뭐랄까 근데 그 카이스트 개발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개발자 CS 전공이고 근데 그쪽에 있는 그 파이낸스 쪽에 있는 이 사람은 뭐 비전문가인데 왜 이래? 이거 비전문가야. 이러면서 좀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은 없었나요? 뭐 이렇게 그 속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판은 뭐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융에 원래 계시던 분들도 좀 많이 저희 회사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부족한 거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다른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좋은 분들을 지금 한두 명씩 약간 뭐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잠시 이제 이제 이루다 투자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투자 이름을 만드신 다음에 서비스 1년 만에 AUM 총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AUM 721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AUM도 커지고 또 그렇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성과나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굉장히 초기에 달성을 했는데 어떤 그 비결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루다만에 가진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일단 정정 하나를 하자면, 721억 이제 약간 과거 데이터고, 1000억을 천억 넘었습니다. 와우. 얼마 전에, 네, 1000억이 넘었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아마 보도자료도 곧 나갈 것 예,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예. 네, 1000억을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1000억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넘었으니까 이제 보도자료 한번 내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했는데, 좋습니다. 어떤 게 조금 차별화였을까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그러니까 제가 금융 소비자로서 답답했던 거 뭐냐면은, 저한테 금융 상품을 파는 사람이 실제 그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슨 신흥국 펀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신흥국 펀드가 저보고 이제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를 가입을 하게 만들고는 본인이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로서 가장 불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만든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금융 상품을 광고할 거라면 최소한 내가 투자를 그 사람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루다를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조금 큰 자금을 거기서 투자를 하고 계좌 인증을 항상 하려고 하는 게 좀 그런 좀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매달 약간 영상 리포트를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매달 더군다나 이제 유튜브 영상은 퍼블릭한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퍼블릭한 얘기들, 그러니까 좀 아무 얘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상 리포트를 보내면서는 좀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달 보내는 영상 리포트에서 조금 더 다가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어떤 애프터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저는 그게 또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비자로서 불만이었던 거 두 가지를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적중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AUM 1000억 돌파하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요 이제 요 분야에도 굉장히 유망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런 회사가 바로 이루다 투자자문 투자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약간 이제 우리 그 유튜브 하시는 이제 레카왕으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주식 콘텐츠가 좀 우리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영어 원문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지금도 한국 시간 새벽 2시입니다. 이렇게 새벽 2시에 여기는 이제 아침 10시 좀 넘었지만 이 방송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만큼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 특히나 제가 이제 즐겨보는 이유가 영어 굉장히 원문 자료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걸 원문 그리고 어떤 인터뷰 나오면 한글로 보도한 그런 거 하는 유튜브도 좀 있지만 우리 김단태님은 원문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친절하게 해석을 하신 거 굉장히 약간 높게 평가합니다. 진짜로 그건 박수고요. 많은 그게 이제 유튜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제 투자 이름에 맡기는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특별히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증시에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이제 제가 뭐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개발자 출신이고 개발자들이 보통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그런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웹사이트에서 주로 공부를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금융을 공부하면서도 가장 레퍼런스가 되는 곳이 어딜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다 미국 자료들로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도 이제 영어 자료들 주로 계속 보게 됐고 영어 논문이라든가 뭐 관련된 계속 영어 자료만 그냥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 자료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되게 유명한 뭐 레이달리오라고 할게요. 레이달리오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제 생각에 레이달리오가 나와서 좀 뭐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으면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혹은 뭐 하워드 막스라든가 마이클 버리라든가 그래도 좀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 혹은 뭐 페드의 중요한 인사 중에 한 분이 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한국에서 이슈가 안 되는 게 약간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이슈가 안 되지?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주석을 달아보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긴 해요. 한국 분을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제가 그분한테 좀 누가 되는 어떤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국 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미국 분들을 위주로 좀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신 게 이제 미국에는 뭐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또 케이시 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또 뭐 심지어는 워렌 버핏 그죠? 워렌 버핏 우리 워렌 버핏 99세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의 나와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페드도 그렇고 연준 의장 뭐 제이 파월 포함해가지고 연준의 각 뉴욕 연준, 뭐 샌프란 연준 와가지고 굉장히 대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제 금융의 높은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대중하고 하는데 굉장히 미국보다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있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중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것들 의미를 가져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그죠? 투자에 있어서 한국에서 손해 보는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의미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되게 그냥 재밌어서 그냥 제가 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제가 재밌게 보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냥 쭉 보다가 저도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 알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그냥 유튜브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단태님이 또 유명하신 그 이유 여러 가지 처음에 막 뜨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인의 어깨에서 투자하라 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의 투자 철학이라 투자 방침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그들이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도 다 투명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투자 갈팡질팡하지 말고 일단은 거인의 어깨에서 투자하면은 훨씬 더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고 그 중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레이 달리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괴미 입장에서 왜 이제 대가들의 전략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하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개인들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가장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되게 막막했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했을 때도 조금 비슷한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 제 주변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잘하는 애를 찍어서 걔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평소에 뭐를 보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뭐 그런 거를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아까도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는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이거 답안지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뭐랄까 개미분들 그러니까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제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좀 우리가 참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 각각이 사실은 조금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뭐랄까 본인의 철학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A라는 사람도 보고 B라는 사람도 보고 C라는 사람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런 혼란을 조금 피하기 위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상승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약간 충고를 조금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투자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물론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 각각의 개인들은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어떤 사고 과정 속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가 어떤 논리 속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약간은 판단하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전략과 또 우리 김단태님의 생각의 결과가 바로 올웨더 투자 방식이에요. 그죠? 올웨더 방식이고 그게 이제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러 투자 대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브릿지워터 그리고 브릿지워터의 투자 전략인 올웨더 전략을 차용을 해서 지금 이루다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태님의 이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런 스트래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브릿지워터의 올웨더 전략, 올웨더 펀드죠. 그 다음에 우리 이루다의 올웨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이거에서 이제 모든 건 이건 것 같아요. 자산의 가격이 도대체 왜 움직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거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산의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그 성장과 물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뭐 너무 생각해도 쉽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 그럼 뭐 주식 뭐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건 사실 이제 레이 달료가 발견한 부분이긴 한데 그 성장이나 물가가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오거나 혹은 낮게 나왔을 때 각각의 자산들이 되게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자산들이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산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성장이나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어떻게 튈지 그것을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니 예측을 안 해보면 어떨까? 아예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사고의 방식을 바꾼 거죠. 아예 예측을 안 하고 투자하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의문을 이제 레이 달리오가 가졌던 거고 그거를 이제 거의 1920년대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대공황까지 포함해서 그때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한번 다 적용을 해서 봤더니 수익률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올레더 펀드가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사실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던 예를 들면 뭐 성장이 잘 나오건 아니면 성장이 안 나오건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건 물가가 막 아주 침체가 되건 상관없이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레더 전략의 기본 컨셉이고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 달리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철학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완전히 뭐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레이 달리오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량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과 이제 제가 그 외에 이제 다른 헤지 펀드들이나 다른 곳들이 하는 것들 문서들을 조금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제 주변에 팀분들이랑도 많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올레더 전략 이루다만의 올레더 전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략을 차용을 해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략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전략인데 상당히 스마트하죠. 스마트하고 좀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 뭐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있잖아요. 원칙도 아주 훌륭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린시플 레이 달리오 정말 뭐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그런 조직 관리, 조직 운용의 원칙,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레이 달리오 봤어요. 어, 사진 찍었어요. 오, 레이 달리오랑. 와우, 부럽습니다. 레이 달리오랑 사진 찍었는데 레이 달리오 한국에 좀 네, 와달라고 제가 그때 어, 뭐 특파원 할 때 어. 한국에 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갈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솔직하시네. 네, 이렇게 립 솔직하시죠. 서비스라도 립 그러니까 서비스로라도 립서비스 안 이제, 하시고 갈 일이 없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레이 달리오 인공지능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 자산운용을 인공지능 한다 해서 그때 화제가 됐거든요. 미국에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래서 그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자산운용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때 사실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가 중국 투자를 일찍 했고 또 중국에 굉장히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공부론도 그렇고 중국 투자 굉장히 차이나는 리스크가 있는데 아직도 레이 달리오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 있고 중국의 내재적인 투자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테님은 진짜 레이 달리오를 따라 하고 있지만 레이 달리오의 중국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중국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레이달리오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덜 호의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기본적인 그 자세 자체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레이달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들어봤을 때는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한 좀 많이 그 좋은 바이어스, 그러니까 좋아하는 좀 그 편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약간 레이달리오한테서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레이달리오처럼 뭐 중국이 막 뭐 아시아를 제패할 거야. 거의 그 참고로 레이달리오가 그 새로 쓰고 있는 책의 내용이 사실 거의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 월드 오더에 대한 뭐 그 책이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연재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의 내용이 사실 결론이 따지고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결국 이 세상을 좀 지배할 거야라고 이제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로 호의적이진 않은데, 다만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국가별로는 사실 뭐 그런 리스크들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몰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부 자산을 그냥 그 특정 국가 중에 원 오브 댐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주의기는 해요. 아, 여전히 뭐 그렇습니까? 리스크들은 계속 있지만 뭐 그냥 원 오브 댐으로.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분산 투자하는 이유기도 한데,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특정 섹터나 특정 에셋이나 특정 국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다들 너무 좋고 미국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미국 주식이 장기간 부진할 수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뭐 올 거다라고 예고하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는 할 건데, 다만 이제 특정 기업들에 뭐 이렇게 그 집중돼서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전체 인덱스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한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다만 근데 중국 익스포저를 뭐 엄청나게 키우는 거는 확실히 무리는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익스포저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내가 얼마나 내 투자 자산을 노출시킬 거냐, 그 비중에 대한 그 조정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 저는 뭐 그 중국 투자 비중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딱 그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생각하고 아주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올레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정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진 않은데, 뭐 제 생각대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가정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고, 뭐 1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 주식보다도 높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들을 얘기 많습니다. 정말 우리 저 김단태님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 직접 이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엑시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시경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지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특히 하반기, 되게 9월, 10월에 이제 불확실성이 큰데, 뭐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데 테이퍼링 할까 말까, 뭐 언제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공개적으로 할까 11월에 한다 하다가 지금 고용 지표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 거시 경제 상황은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테이퍼링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벤트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다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아는 이벤트야. 다만 이제 이게 한두 달 앞설까? 한두 달 뒤에 할까? 이제 요 차인 거고, 사실 뭐 테이퍼링도 그렇고 뭐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도 뭐 언젠가 가겠지만, 그런 걸 하는 이유 자체가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물론 이제 그거를 뭐 한다, 그리고 또 연준 그 위원이 연준의 뭐 의장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막 가격이 이렇게 그날 가격은 막 움직이긴 할 건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야 될 이벤트인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캠 피셔가 어떤 얘기를 예전에 했었냐면 당신이 부정적일 만한 이유가 없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거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생각에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쪽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는 존재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위험 요소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테이퍼링보다 사실 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실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저도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또 앞으로 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그 공급망 이슈가 저는 최근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조금 공급망 이슈와 재정 정책에 의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것들은 약간 특히 재정 정책은 정치적인 이슈라 뭐 제가 단박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쓰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미중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이제 갈등을 이제 좀 드러내면서 좀 그런 뭐랄까 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혹시나 만약에 가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대만도 있고 대만 이슈도 있으니까 그게 혹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두 번째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실 리스크는 그 좀 허무한 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모르는 데서 결국 리스크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벤 버냉키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페드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어. 그때 그 저기 뭐야 그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조차 그 리스크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 리스크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하물며 저 같은 미몰이 어떻게 그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있을지 알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조심하자라는 마인드를 안 가질 수는 없고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뭐 이렇게만 말하면 또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저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캠피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아주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테님도 물론 이제 유튜브에 잠깐 많이 이거 언급을 하시지만 그 크립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립토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는 자산 배분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셋 클래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색깔의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 해지성 자산에 가깝지 않는가?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런 크립토 자산들이 올랐던 거는 엄청난 양의 돈 풀기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는 저는 약간 좀 그 안티 중앙은행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너무 걱정돼.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아. 걱정돼라고 하면은 크립토로 돈이 몰리게 되는 게 이제 좀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통적인 자산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스템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돈들은 또 크립토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자산 배분하기 너무 좋다. 왜냐하면은 자산 배분하기 좋은 자산 중에 하나는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산 배분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크립토는 정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크립토의 기술이 우월하고 저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전 대체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이거나 규제적인 갈등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런 규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얼마나 오래 걸릴 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오래 걸리게 되면 뭐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많은 출렁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너무 몰빵보다는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제가 크립토 규제도 많아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좀 포용되는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연준에서도 CBDC 관련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발표하죠. 예. 네, 그렇게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곧 CBDC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EC 지금 의장이신 분이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긴 한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약간 소송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크립토가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지금 그 정보 당국과 이제 규제의 손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제 약간 갈등들이 어쨌든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실 되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눈에 가시거리긴 하거든요. 그냥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마음대로 돈을 컨트롤하려고 있는 게 중앙은행인데 그런 그런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크립토니까 되게 눈에 가시거리일 거고 사실은 그런 눈에 가시거리인 크립토를 어떻게든 내 품 안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CBDC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지금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갑니다라고 제가 속 시원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저는 뭐 결국에는 같이 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서로 간에 그 적절한 규제 정도를 서로 간에 이제 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고 그게 이제 요즘에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 다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스퀘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BNPL 그래서 뭐 어펌이나 뭐 이런 거 US 뭐 CBDC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USDC 그쪽이 너무 커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뭐 핀텍이 아니고 완전히 좀 그러니까 핀텍도 어떻게 보면 뭐 파이낸스 텍이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좀 판이 열린 새로운 판이 열린 새로운 금융 생활 또 금융에 대한 또 금융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낸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다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실 단테님이 좀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파이낸스 사실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상원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 너무 예를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예를 들어서 듣고 있는데 멜론에서 듣고 있으면 이 멜론에서 듣는 게 제가 멜론에서 아이유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돈이 아이유한테는 얼만큼 가는지 그리고 그 아이유의 음악을 작곡한 사람한테는 얼마가 가는지 멜론한테는 얼마가 가는지 이런 게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유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중간자가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되게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정산도 사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크립토가 또 올라가면 완전히 또 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올라가면 제가 음악을 1초 한 곡을 들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가는지 투명하게 바로
그 정말 돈을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판이 커진다라고 지금 그 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판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가면은 그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업계에 적용이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저는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스퀘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 그건 이제 우리 단태님하고 일치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한국에서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또 최근에 많아졌고 또 빌리언, 그러니까 한국에 뭐 1조 규모가 넘어섰어요. 올 상반기만 해도. 그래서 많이 늘고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거나 고려해야 될 만한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 트렌드가,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결국에 그 국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 리액션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슬프지만 금융의 역사를 봤을 때, 하락장이 오면 다 떠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다들 뭐 너무 좋아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하락장은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라지고 또 금융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을까 많은 좀 걱정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융의 역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 많이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참고하거나 좀 고려할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가 약간 레카왕 입장에서 되게 민망한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시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거 개인적으로 저는 올드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의 역사가 정말 긴데 이 긴 금융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한 번 한 번 그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이나 과거의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과거에 도대체 어떤 게 있었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도 이게 제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영화를 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영화를 당장 어제 개봉한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를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좀 편향이 있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좋은 영화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IMDb에서 평점 높은 순으로 보는 게 사실 재미있는 영화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뭐랄까 공부를 할 때도 뉴스가 너무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휘둘리는데 그 뉴스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거 역사나 과거에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 혹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 추천받는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조금 더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뉴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뭐 좋은 것뿐만 아니라 큰 우리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더 하고 싶지만 더 하고 우리 한번 더 한국 가서 또 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더밀크 구독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더밀크가 보니까 좀 저랑 약간 제 취향 저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빼놓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게 상장을 포함해서 비상장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곳들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밀크가 그런 거를 좀 앞장서서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정보 격차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외 미디어를 그러니까 해외 뉴스를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을 되게 낮춰주는 곳이라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정말 많이 폭넓은 시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투 기원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밀크 미션이 이제 미국의 프리미엄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다 유료예요. 너무 비싼 정보들이 많고, 근데 저희는 미국에 있고 이런 정보를 한국어로 민주화하는 게 저희의 또 미션이고, 또 한국에 있는 고급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있는 고급 정보를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밀크가 있는데 우리 이루다랑 단테님하고 또 많이 협업을 해서 우리의 미션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오늘 우리 독자분들께도 큰 해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뵐게요. 네, 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